안녕하세요. 지식머니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일본 선거 결과와 그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파장인데요. 2024년 10월 그리고 2025년 7월 일본에서는 예상치 못한 정치적 대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집권 자민당이 무려 70년 만에 상하 양원에서 과반을 잇는 역사적인 참패를 당했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여러분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먼저 2024년 10월에 있었던 중의원 선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민당은 15년 만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며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191석을 얻는데 그쳤고 열린여당인 공명당과 합쳐도 과반에 한참 못 미치는 215석이었죠. 반대로 야당들은 크게 약진했습니다. 특히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무려 50석이나 늘어 148석을 차지했고요. 국민민주당도 21석이 증가한 28석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정당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참정당입니다. 이 우익 포퓰리즘 정당이 3석을 확보하며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했죠. 여러분은 이 결과 예상하셨나요? 그리고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7월 20일 참의원 선거에서는 더욱 믿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합쳐 겨우 47석만 확보하며 목표했던 50석에도 미치지 못했죠. 이로써 여당은 참의원에서도 과반을 상실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1955년 자민당 창당 이후 처음으로 상하 양원 모두에서 소수당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번 선거의 최대 이변은 단연 참정당의 급부상이었습니다. 참의원 선거에서 이 정당은 한석에서 14석으로 무려 13석이나 증가하며 상원에서 네 번째로 큰 야당으로 떠올랐습니다. 참정당, 대체 어떤 정당일까요?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에서 영감을 받은 일본인 퍼스트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민족주의 정책을 강조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조용한 침입을 경고하며 외국인 거주자를 전체 인구의 5% 이내로 제한하자는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죠. 흥미로운 점은 이 정당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중 유튜브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반백신, 반마스크 콘텐츠로 주목받다가 반이민 정책으로 확장했죠. 30대 남성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기존 자민당의 보수 지지층을 잠식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현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민당이 왜 이렇게 참패했을까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계속되는 고물가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유권자들의 불만을 샀죠. 쌀값 폭등 같은 생활물가 상승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실질임금은 계속 감소하는데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이 한 목소리로 요구했던 소비세 감세를 자민당이 거부한 것도 유권자들의 반감을 사는데 한몫을 했죠. 경제적 요인 외에 정치적 요인도 컸습니다. 2023년 말 불거진 자민당의 정치자금 스캔들은 선거 내내 계속해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전체 유권자의 48%를 차지하는 무당파층의 이탈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며 새로운 정치 세력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본의 정치적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저금리의 엔화를 빌려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금류가 한국은행 추정 기준 약 5,060,60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4,660조 원에 달한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제결제은행 잔류에 따르면 최소 40조 엔에서 최대 80조 엔 규모로 파악되고도 하죠. 정말 엄청난 규모 아닌가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위험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정치적 불안정입니다. 소수 여당 상황에서는 야당과의 협조가 없이는 정책 추진이 어려워져 일관된 경제정책 추진에 현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야당들이 요구하는 소비세 감세와 복지 확대가 현실화되면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둘째, 일본은행 금리 정책 변화 가능성입니다. 새 총리로 거론되는 이시바는 과거부터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1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3.2% 급등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면 엔캐리 트레이드는 어떻게 될까요? 셋째,
미일 무역 협상 압박입니다. 미국이 일본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며 8월 1일까지 무역 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미국과의 강력한 협상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죠. 이런 상황에서 마켓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일본 정부 채권인 JGB의 30년 만기 수익률은 무려 3.20%까지 급등하며 채권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야당들의 재정 확대 요구가 현실화되면 추가적인 수익률 상승도 예상됩니다. 엔화 환율은 선고 후 달러 대비 148원대로 소폭 상승했지만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된다면 150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어떤 시나리오로 진행될까요? 급진적 청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만약 일본은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거나 엔화가 갑자기 강세를 보인다면 2024년 8월과 같은 급진적인 청산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코스피가 마이너스 35.7%에서 마이너스 56.7%까지 하락하는 큰 충격이 있었죠. 반면 완만한 청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점진적인 금리 인하와 일본의 신중한 통화정책 영장화가 맞물리면 완만한 청산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0.9%에서 마이너스 15.9% 정도의 조정이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일본 선거 결과는 70년 만의 정치적 대변혁을 의미하며 이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참정당과 같은 포퓰리즘 정당의 급부상은 기존의 안정적인 일본 정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불안정과 미일 무역 협상 압박으로 인해 엔화 약세와 국채 수익률 상승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영장화 과정과 맞물려 엔캐리 트레이드의 점진적인 청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일본 정치 상황의 변화와 일본은행의 정책 신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엔캐리 트레이드 포지션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안전한가요? 이번 일본의 변화가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잘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